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와부고등학교 2학기 1차 지필평가 영어 과목 해설을 하게 된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답률이 살짝 높았던 문제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2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좀 헷갈렸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영어에서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문제는 미괄식입니다. 미괄식이면은 꼬리 밑자잖아요. 그래서 끝에가 되게 중요해요.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마지막에 해야 되기 때문에 끝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앞에 두 문장과 뒤에 두 문장만 해석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I hope that you can now understand that there is an extens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ind and health. 나는 너가 마인드와 헬스, 그러니까 정신과 그 건강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는 컨트롤 됩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 뭐와 같이 생물학적 커넥션. 근데 그게 무엇이다? 어디에 존재를 한대요. 브레인, 뇌와 이뮤 시스템, 면역체계에 존재를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랑 건강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첫 문장에서 말하고 그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고,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문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 Thus, 그러므로 our mental and emotional states are highly important. 우리의 정신과 감정적인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요? 건강의 유지.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신 건강이, 정신, 마인드가 헬스의 건강의 유지에 중요하대요. In the sense, 이런 점에서 우리의 dualistic habit, 이분법적인 습관, 마인드와 건강을 이분법 두 개로 나눠서 보는 습관은 deeply misleading, 잘못됐대요.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정신과 건강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고 우리가 정신과 건강을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관점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Stress and depression have no effect on disease. 스트레스와 디프레션, 이게 감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디지즈에 영향이 없대요. 지금 방향성이 잘못됐습니다. 영향이 지금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말하는 deeply misleading,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2번 Mental and emotional states matter in staying healthy. 정신과 감정적인 상태는 중요하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 맞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번 The brain controls the body but does not influence the mind. 뇌는 몸을 컨트롤하지만 마인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한 소리죠. 자, 4번 This is explained by biology, making psychology irrelevant. 관련이 없대요. 자, 5번 There is a possibility of a dualistic perspective. 이분법적 관점인 가능성이 있대요. Deeply misleading이라는데요. 끝. 감사합니다. 21번 해설하겠습니다. 21번은 이제 어법 문제예요. AS 이 중에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어법상 문제는요, 문장 다 해석하실 필요 없고 그 문장만 보시면 돼요. 해석도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A. It turns out what the way the young turtles knew to head toward the direction. 이렇게 돼 있는데요. what이 나왔어요. what이 되려면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나눠서 봤을 때 모두 불완전해야 합니다. 그렇죠? 앞문장을 보겠습니다. It turns out what, 좋죠? 불완전해요. what, 오케이. 뒤를 보겠습니다. The way the young turtles knew to head toward the direction of the ocean was based on light glimmer. 완전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불완전 완전이기 때문에 what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다? 네. 오케이. 자, what 삐삐. 2번 glimmer. 자, It turns out that the way the young turtles knew to head toward the direction of the ocean was based on light glimmer of the sea and night.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 glimmer이 light를 수치수식하고 있어요. 그럼 분사구문이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ing 형태가 와야 됩니다. 분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원형이 왔죠? 비비. 자, 그러면 이거 바꾼다면 뭐 glimmerin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C.
C 어디야 시작이야? The sea beautifully reflects the light of the moon and the stars for millions of years. A simple algorithm of head toward the light allows the turtles to effectively head toward the sea. 쉼표 pursuing an effective life strategy. 효과적인 생존 전략을 추구한대요. 정답. 왜냐면요, head toward the light 이 알고리즘이 pursuing 이게 똑같은 거예요. 분사 구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ing 형태로 잘 하고 있죠. 딩동댕. 자, D. 어디야? Miami and the other big cities of Florida at night. So this leads to an ecological disaster by the sea turtles. sea turtle에 의하여요. 이게 아니죠? sea turtle에게 이런 걸 ecological disaster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비비. 바꾼다면은 뭐 to? 비비. 자 마지막. With evolution shaped them to head toward light at night. Hatchlings started lower. 오케이. With evolution shaped요. 이것도 분사구문인데요.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거북이잖아요. 맞잖아요. 터틀. 이 거북이들이 head toward, 그러니까 밤에 head toward 머리를 불빛이 나는 쪽으로 향하게 해서 가게 한대요. 이거는 그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shaped 이 능동이잖아요. shaping 능동댕 3번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와부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집필평가 국어 문법을 맡게 된 박차원이라고 합니다. 23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여기 학생 1이 겪은 상황이 있는데 이거는 넘기고 일단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보니 내노라 하다는 내로라와 하다가 결합한 한 단어겠구나. 이렇게 가를 보시면 내로라 하고 대시 있고 하다 있으니까 이거 띄어서 보면은 1번 맞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니 가의 어원에 나타난 이는 서술격 조사겠구나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의 어원 이를 한번 보시면 나, 이, 오, 다, 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가 서술격 조사라고 여기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나를 보면은 서술격 조사 뒤에서 로로 교차되었다. 오가 로로 교차되었다는 뜻. 서술격 조사 뒤에서 로로 교차되었다니까 이거는 서술격 조사인 이의 영향을 받아서 로로 교차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서술격 조사가 맞고요. 나를 보니 가의 어원에 나타난 오는 주어가 화자 나 자신을 알려주는 표시겠구나. 오는 주어가 1인칭 화자 자신일 때 주로 나타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3번. 나를 보니 다의 내노라 하다의 라는 인형격 조사겠구나. 내노라 하다. 나를 보니 인형격 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평서형 종결음이 다는 처음 오 뒤에서 라로 교차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인형격 조사가 아니라 그러면 평서형 종결음이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5번도 일단 해보면 다를 보니 내노하다는 직역하면 나다라고 하다의 뜻이지만 의역하면 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다라는 뜻이겠구나. 여기 내노라 하다 교만한 마음과 내노라 하는 마음과 맞습니다. 이렇게 23번의 답은 4임을 알 수 있습니다. 25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보기 1과 보기 2가 있는데 일단 먼저 여기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억과 니은의 선호말 어미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이거, 니은은 이거잖아요. 지금 현대어 버전으로 이제 보면 같은 말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이제 먼저 보기 1을 먼저 봐야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과 니은의 선호말 어미를 보면은 리르샤 샤가 있는데 여기에 시샤 주체 높임 선호말 어미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야수를 높이고 있는 거겠죠. 주체인 야수. 기억은 야수. 니은은 무엇을 뜻인지 한번 보면은 여기 사무신이 태자. 사무신이 여기도 현대화풀이를 보면 사무신이 여기 니은이 여기 있는데 열애께서 태자로 계시던데 나를 아는 사무신이 열애께서 열애인 걸 알 수 있죠. 같은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라서 이건 틀렸고요. 디귿과 리을의 선호말 어미는 각각 목적어와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목적어와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란 말이 객체 높인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객체 높인 선호말 어미는
예, 이게 있어요. 보면은 여기 디귿 잡고요. 여기도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둘 다 객체를 높인다는 걸 알겠는데 현대어 풀이를 보면 하늘을, 해자를 둘 다 목적어지 부사하는 거 아니죠? 일단 이것도 그냥 틀렸고요. 1번, 2번 틀렸고 3번을 보면 못합니다. 여기에 모토이다. 여기에서는 하슈자체 나는 이끈이 상대 높임 이신데 여기 이가 보이죠? 여기에도 이가 보입니다. 미음의 성어가 있는 청자인 상대 높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야수를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여기서 보면은 목련이 야수의 문절말 야수가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듣는 사람 그러면 야수가 아니라 목련이죠. 비읍의 조사는 주체이자 화자인 목련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비읍의 조사를 보면은 세종께 여기도 세종께 보면은 주체이자 화자인 목련을 높이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세종께잖아요. 아니 이게 뭐냐? 목련이 아니라 세종을 높이기 위해서 쓰인 거고요. 그래서 3번, 4번 둘 다 틀렸고 마지막 5번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시옷의 특수어휘와 종결어휘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라고 보면은 자 보면은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거 이제 이어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특수어휘 이거 있고요. 그리고 뭐 아래가 등에 특수어휘가 있었고 조사가 깨서 깨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특수어휘 여기 보이죠? 하나 보이고 효셔 아주 높임을 나타내는 명령형 종결어휘 상대 높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효셔 여기는 그러면 특수어휘 여기는 상대 둘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보면은 상대 높임은 청자인 목련을 나타내는 거고요. 특수어휘는 여기에 세종께 세종입니다. 주체인 세종을 높이기 위해서 알기 때문에 서로 다른 대상. 세종과 목련 다르죠? 그러니까 5번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와부고등학교 2025학년 1학년 2학기 1차 진필평가 문학해설을 맡게 된 윤아입니다. 배점이 높았던 문제 5번과 11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앞에 문학을 보기와 함께 본 후에 판단을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우리 옛날에는 배경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다. 가는 고조선대 작품으로 백수광부가 펼치에 물을 빠져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지어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그 직후 아내는 남편을 따라 죽었으며 목적자인 백수광부 경리자고의 아내 일곱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이 노래를 재현해 인생에 전달했다고 한다. 나는 수나라의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을지문덕 장군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어 적장에게 보낸 한 시로 적장 우등모는 시를 배달했고서 법에 질려 군사를 퇴각시키려다가 고구려한테 대패했다고 한다. 라는 이 설화를 보고 앞에 있는 문학 작품들을 이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 두 문제가 있고 이게 가, 나, 다예요. 그래서 근데 보기에는 가, 나만 있기 때문에 가, 나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공무 도화가입니다. 그래서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은 노래이고 이 아내가 따라 죽은 이후에 발견한 사람, 그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줘서 아내가 울면서 재현을 했다라고 하는 게 보기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보면 가에서 백수광부의 아내는 남편과 자신의 영혼이 갈라놓는 장애물이 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하는 약간 조금 만류하는 말투에 그 물이라는 게 건너고 끝내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까 가시면 어찌할꼬 라는 약간 절망적 체념이 있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돌아올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곳에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건너지 말라는 이 물은 보기에 있는
선지에 있는 대로 아내와 남편을 영원히 갈라놓는 장애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맞고 이번 가의 배경설화에서 여기 온 이유는 백수광부의 아내가 느꼈을 슬픔에 대한 동병 상련 때문이겠군이라고 써있는데, 자 다시 배경설화를 보면 백수광부가 술에 취해서 물에 빠져 죽는 모습. 자, 백수광부 물에 빠져 죽고 백수광부의 아내가 노래를 만들고 이후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본 백사공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이걸 본 이 아내가 남편한테 듣고 울면서 이 노래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설화에서 여기가 울면서 이 노래를 재현한 이유는 백수광부의 아내가 느꼈을 슬픔에 대한 동병상련 때문이겠군이라고 했지만 틀린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동병상련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공감하면서 슬퍼하는 것이 동병상련이기 때문에 여기 백수광부의 아내처럼 슬퍼서 노래를 부르고 따라 죽은 그 내용의 그 처지가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선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번, 4번, 5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지은 백수광부의 아내가 결국 남편에 따르는 선택을 한 데는, 그렇죠? 백수광부에 빠져 죽은 다음에 그 직후에 바로 따라 죽었다라고 써있어요. 이것은 노래 후반부에서 엿볼 수 있는 절망적 체념이 영향을 주었겠고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임을 어찌할꼬. 이 부분은 살짝 절망적, 체념적, 절망적. 그래서 절망적인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절망적 체념이 영향을 주었구나.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게 그렇구나. 3번 가고 5번에 4번 선지, 5번 선지 영상이 끊겨서 패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지 보겠습니다. 나의 창작 배경에 드러난 맥락을 고려하면 전반부의 내용은 전략적인 목적에서 행해진 상찬을 위할 수 있겠군 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앞에 나의 창작 배경에 드러난 맥락을 고려하면 보기를 봤을 때 앞에 맥락을 보면 을지문덕 장군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시를 지어보내 적장 우중문이 이를 받아서 겁에 질려 군사를 퇴각시켰다라는 맥락이 있죠. 이것을 고려해서 전반부의 내용은 전략적인 목적에서 행해진 상찬, 칭찬, 약간 올려주는 상찬, 칭찬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시의 전반부 내용을 보면 신기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고 묘한 개선 지리에 통달했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근데 그 뒤에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까 그만두길 바라겠습니다. 족함을 알고 그만두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억양법이죠. 그래서 이 억양법을 보고 앞에는 상찬, 이 전략적인 목적으로 칭찬을 한 뒤에 그 뒤에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한 억양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맞는 선지입니다. 다음 선지 5번. 나가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느낌의 어조를 띠는 것. 위협적인 느낌의 어조를 띠는 것. 읽어보면 신경계층은 천문을 꿰뚫고 묘한 계산 지리 통달했네. 싸움에 이겨 공 이미 높으니까 너희 이미 높으니까 족함을 아시고 그만두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말하면 와 되게 정중하네 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그런 말 같죠? 이미 높으시네요. 만족하시고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위협적인 어조로 다가올 수 있죠. 정중하면서도 위협적인 어조를 띠는 게 읽는 이의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을지문덕의 의도적 선택일 수 있겠군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배경설화를 보면 을지문덕 장군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어 적장에 보낸 한시, 이것 때문에 겁에 질려서 군사를 퇴각시키다가 대패까지 했다라는 창작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설화 아니고 창작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유발해 겁에 질리게 해서 약간 위협적인 느낌의 어조로 공포심을 유발하려는 을지문덕의 전략적인 차원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도 문학작품을 보기와 함께 보고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말하는데 저는 시조와 가사가 4대 부계층이 안정감을 함께하는 사안보 유격을 통해 자신들의 우아한 미의식을 표현하려고 만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시조와 가사가 4대 부계층이 안정감을 함께하는 사안보 유격을 사용해서 우아한 미의식을 드러낸다. 그러기 위해서 시조와 가사를 쓴다까지 사용했습니다. 아마도 조금 짧은 시상은 평시조, 그러면 시조에서 평시조 그보다 더 긴 시상 가사, 그러면 평시조 가사가 표출이 되겠다. 근데 사설시조에서 알 수 있듯이 훗날 이 관례들은 향유층이 확대되며 율격의 정형성도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격의 정형성이 완화된다는 게 무엇이냐? 율격의 정형성, 틀에 갇혀있던 것이 좀 더 자유로워졌다? 형태가 좀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조와 가사는 4대 부계층 사용하는데 얘네가 사안보 율격을 사용하면서 미의식을 강조하고자 쓴 거라고 알 수 있고, 사설시조에서 알 수 있듯이 좀 사설시조를 기준으로 얘가 신화의 관례들이 향유층이 확대됐대요. 그러면 사대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계층에서 확대되어서 사용하게 되고, 이게 율격의 정형성이 완화된다는 게 무엇이냐? 율격이 사안보 율격 이런 게 정해져 있던 게 이제 약간 좀 더 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격의 정형성이 내려간다. 율격의 정형성이 완화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제 및 정서 다양화 관련된 거는 자료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앞에 문학 작품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럼 적용한 내용을 선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가 어떤 관례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는 여기다 정리할게요. 가는 가사이고 나는 평시조, 다는 사설시조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보고 그런데 보면 1번 선지 먼저 보겠습니다. 가는 같은 형식에 다 담지 못할 긴 시상을 사안보의 연속체를 표출한 것이다. 보면 일단 가가 가사이고 사안보 율격, 나가 평시조예요. 그래서 가와 나 정해진 율격 안에서 표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담지 못할 긴 시상, 아까 보면 가 엄청 길고 나도 초장이 살짝 더 길죠? 그래서 다 담지 못할 것을 사안보의 연속체로 표출한 것이다. 맞는 선지이고, 2번 가와 나는 강호 한정을 추구하는 우아한 미의식을 담기 위해 정형적인 율격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가와 나 둘 다 강호 한정을 추구하고 우아한 미의식 담기 위해서 정형적인 율격을 사용했다. 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이 강호 한정이라는 것은 강호 한정이라는 것은 자연을 즐기는 한가로운 마음을 강호 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 주제가 이런 거고, 자연을 즐기는 한가로운 마음이 주제이고, 그리고 정형적인 율격을 활용했다. 자, 보면 시조와 가사죠. 가는 가사, 나는 평시조. 그래서 시조와 가사는 4대 부계층에서 사안보 율격을 활용했다. 맞네. 보고 맞고, 강호 한정을 추구하는 것은 뒤에 주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가는 상층곡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모르더라도 홍진의 놓친 내일의 생이 어떤 거고, 뱃사람 풍류 미칠까 못 미칠까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무랄일체언이 흥이라 당할 수냐 같은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다운 풍경 또 표현하는 것을 보니 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도 보면
10년을 경유할 초려삼간. 일단 여기서 초려삼간은 자연에서의 소박한 사연에서 많이 나오는 소재 있죠. 뒤에 나 한간, 잘 한간에 청춘 한간 맞춰두고 강산은 들데없이 둘러두고 보리라. 네, 청춘, 강산 이런 것들과 함께 사는 것, 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드러내는 걸 보니 나 둘 다 자연 강호 한정을 주제로 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2번 강호한정을 추구하는 우아한 미래시 담기 위해 장축 육경을 사용했다. 맞는 선지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나와 달리 가의 향유층이 사대부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나와 달리 가가 그러면 나는 아니고 가만 맞아야 하는 선지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고 풀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면 향유층이 사대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은 두 작품의 율격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가의 향유층이 국한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기에서 봤듯이 국한되지 않은 것 뭐냐면 향유층이 확대된 이 사설시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한되지 않았다. 사설시조를 얘기하는 건데 않았다는 게 가가 그렇대요. 가는 가사이고 가사는 사대부들이 하여서 상부 율격으로 미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가사인데 가가 그렇다네요. 여기 틀렸습니다. 근데 뒤에도 보면 나도 율격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가와 나는 아까 봤듯이 강호한정을 추구하기 위해 정형적 율격을 활용한 게 맞는 선지들이에요. 그래서 가와 나는 둘 다 같은 율격적 특성, 사음부 율격을 사용하는 시로서 3번이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5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의 율격적 특성은 작품의 향유층 확대 및 주제의 다양화 향상과 관련지어 설명해 볼 수 있다. 다의 율격적 특성은 다가 사설시조라고 했어요. 다의 사설시조는 사대부부터 향유층이 많이 확대되어서 율격의 정형성이 완화된다라고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래서 율격적 특성이 향유층의 확대, 주제의 다양화 양상, 관련지를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향유층이 확대되는 것이 사설시조에서 주제를 정서에 다양한 관련이 있다라는 자리 여기까지 왔죠? 이게 맞는 선지. 마지막 5번 다도 중장에서 정형성이 완화되었을 뿐 전체적인 율격의 근간이 사음부라는 점은 가나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보면 중장에서 정형성이 완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정형성이 완화된다는 게 정형성이 파괴됐다, 틀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길게 있다가 가운데가 이렇게 길죠? 건너선 바라보니 여기가 살짝 완화는 됐는데 앞에 뒤에 보니까 가와 나처럼 사음부 율격이 보이네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가 나와 같이 공통적으로 사음부 율격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율격의 근간이 사음부다. 중장에서 정형성이 완화되었다.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와우고등학교 1학년 2학기 1차 제필평가 수학 과목 해설을 맡게 된 김리나입니다. 먼저 오답률이 꽤 높았던 3번을 보겠습니다. 방정식 fx, y는 0. 이 나타내는 도형을 방정식 f 3-y, x 플러스 2는 0이 나타내는 도형으로 옮기는 이동에 의하여 점 20, 22, 25가 점 A로 옮겨질 때 점 A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f의 x, y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f의 3-y, x 플러스 2가 되었는지 우리가 찾아야 해요. 그러면 자, 출발점 여기에서 먼저 지금 이 x 좌표의 위치와 y 좌표의 위치를 보면 둘이 바뀐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f의 y, x가 되고요. 여기서
y에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써보면 f의 마이너스 y, x는 0입니다. 근데 여기서 3까지 붙여졌는데 이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니까 x축에 다 평행이동한 것에서 y는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그리고 x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y는 처음에 y는 x에 대한 평행이동, 둘째 x축에 대한 평행이동, 마지막으로 y는 3만큼 평행이동, x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20,25에서 y는 x에 대한 평행이동 하면 25,20, x축에 대한 평행이동 하면 x의 부호가 바뀌는,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25, 마이너스 20.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y축에 대한 3만큼 평행이동, x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니까 2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플러스 3. 따라서 a의 좌표는 23, 마이너스 17. 즉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기월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차근히 읽어보면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새벽 대한민국 상공에서 붉은 달이라고 하는 계기월식이 관측되었습니다. 계기월식은 자, 태양, 지구, 달이 일렬로 정렬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태양, 지구, 달 이렇게 일렬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 계기월식이 발생되는 얘기죠. 이때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빛의 산란, 이렇게 빛이 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붉은색의 달이 관측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계기월식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천체들을 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단 천체들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복잡한 계산을 줄이고자 현실과 다르나 아래와 같이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방정식을 준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태양은 반지름의 길이가 5고 중심이 원점인 그런 원이 C1이고요. 자, 그러면 C1이 태양이에요. 그리고 지구는 태양의 중심으로부터 20만큼 떨어진 X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이니까 태양의 중심이 0,0이니까 20을 떨어진 지구는 중심이 20,0이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이래요. 그게 C2니까 C2는 지구로 할 수 있고, 나머지 C3 달은 지구의 중심 20,0으로부터 7만큼 떨어진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3로 나타냅니다. 그럼 C3가 달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태양 C1은 중심이 0,0이고 C2는 중심이 20,0 지구죠. 그리고 C3는 중심이 27,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걸 읽지 않아도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C1, C2 방정식, 즉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C1, 즉 태양은 중심이 0,0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반지름이 5니까 5의 제곱 25. 이게 C1의 원의 방정식. 그리고 C2 이 지구는 중심이 x-20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반지름이 3이라 했으니까 3의 제곱인 9.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점은 그냥 얻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5-2번 풀어보겠습니다. C1, C2의 공통 외접선 L1의 식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공통 외접선이라는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공통 외접선의 정의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원의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을 공통 접선.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두 개 있을 때
그냥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직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공통 접선이라 하고 여기서 이 접선으로 나눠진 두 공간 중 한 공간에 두 원이 모두 있으면 공통 매접선. 그러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원이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거죠. 그리고 공통 매접선은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공통 매접선이죠. 이 개념을 깔고 그럼 써보면 C1의 중심이 0,0이었고 C2의 중심이 20,0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공통연선 L1이라 했으니까 이게 공통 매접선이겠죠? 이게 L1이고 근데 여기서 지금 먼저 중심 그리고 직선이 있을 때 그리고 접할 때 무조건 수선의 발에 긋는 태도를 가지는 이렇게 긋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상한 게 생각날 거예요. 뭐냐면 닮음. 이거 대 이게 지금 닮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L1이 X축에 접하는 좌표를 우리가 A,0이라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반지름 3이었고 여기가 반지름 5였고 그럼 여기가 A,0이 즉 닮음의 중심이라는 건데요. 지금 A,0에서 20,0 이 길이가 A-20 A,0에서 0,0까지가 A. 자 그러면 여기랑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A-20 대 A가 3대 5가 됩니다. 정리하면 3A 5A-100 그래서 A는 50이 나옵니다. 그럼 즉 여기의 좌표가 5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컷. 자 그러면 L1은 우리가 X 절편은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K라 하면 Y는 K의 X-50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KX-Y 50K가 0이니까 자, 이 공통 외접선이니까 어쨌든 이 원을 접하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으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K0 플러스 1 분의 0 때리면 마이너스 50K가 반지름인 5가 되겠죠. 그럼 제곱해주면 25에 K0 플러스 1 2005에 K제곱이니까 정리하면 K제곱은 99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K는 지금 K가 근데 여기서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99분의 1이 됩니다. 그럼 L1은 마이너스 루트 99분의 1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99의 분의 50은 0. 이게 L1의 방정식이에요. 네, 따라서 L1은 이게 됩니다. 자, 19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핵융합 반응과 관련된 세 가지 핵반응입니다. X, Y, Z는 모두 수소나 헬륨의 원자핵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와 다는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나에서 지금 봤을 때 이거를 그림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쉽게 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를 두 개 더했을 때 플러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X 하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2는 질량수가 2인 수소 원자핵 하나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를 보면 X 두 개가 Y 하나를 만드는데 이거를 다시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X를 아까 지금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Y 하나를 만들고 이걸 결합시켰을 때 이 모양을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핵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Y랑 이거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를 보면은 Z 두 개가 이걸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면 Y 하나 플러스 수소 원자핵
두 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Z를 표현하면 플러스 Z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해보면 합쳤을 때 이런 형식을 띄고 여기서 두 개씩 나눠 가지면 Z 하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는 질량수가 3인 헬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다 정리를 하면 X는 질량수가 2인 수소 원자핵, 그리고 Y는 질량수가 4인 헬륨 원자핵, 그리고 마지막으로 Z는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X와 Z의 중성자수는 같다. 여기서 X의 중성자수를 구하면 하나,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뺀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똑같이 질량수에서 양성자수를 뺀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그리고 니은 Y와 Z는 헬륨의 원자이다. 맞죠? 여기서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X 한 개의 질량과 수소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의 합이 Z 한 개의 질량보다 크다. 이거를 표현해 보면 X를 아까 질량수가 2인 수소 원자핵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 질량과 수소 원자핵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Z 하나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봤을 때는 이거와 이거의 질량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결합을 할 때 에너지가 질량이 결손되고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도액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수소와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질량수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에너지 1과 에너지 2는 방출된 에너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 두 개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에너지 두 개를 구하려면 일단 수소 질량수가 1인 수소의 질량을 1.008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4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4는 질량수가 4인 헬륨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플러스 2원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결손된 질량을 먼저 보면 0.029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질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에너지를 구하려면 m 제곱이라는 식에 따라 0.029 곱하기 930 을 곱하면 이거에 대한 비례식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C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C 두 개는 약분되고 0.02 곱하기 930 메가볼트가 에너지 1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2를 구해보면 질량수가 2인 수소 2개 질량수가 4인 헬륨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에너지를 방출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결손된 질량을 먼저 구하면 (5) 가 나오고 아까와 같이 똑같이 적용하면 제곱이 되어 들을 이 에너지 2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기를 보면 에너지 1이 에너지 2보다 크다
여기서 보시면 0.025, 여기서 0.02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정답, 맞는 거고요. 그리고 핵자랑 결합 에너지를 말하면 이거를 쉽게 풀면 이제 결합을 해제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량수가 2인 수소보다는 여기에 질량수가 4인 헬륨, 즉 이런 모양의 헬륨이 더 결합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을 마지막으로 보면 이 원이 22.25MV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해보면 0.029 곱하기 930, 0.29 곱하기 93으로 나타낼 수 있고, 구를 했을 때 어차피 여기서 3, 9, 27이기 때문에 끝자리도 맞지 않으므로 디귿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와보고등학교 1학년 2차 지필평가를 맡게 된 홍예시라고 합니다. 먼저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태평양 적도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깊이에 따른 소음편차, 관측값 마이너스 평면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와 나 중 하나는 엘니뇨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와 나 중 무엇이 엘니뇨인지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이 관측값 마이너스 평면값이 이 숫자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여기서 서라고 할 때 동쪽이 숫자가 자연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측값이 평면값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원래 동쪽은 서쪽이 동쪽보다 원래 더 따뜻해야 되는데 동쪽이 지금 더 따뜻한 걸 보면 여기가 엘니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요. 무역풍의 세기는 가보다 나 시기에 강하다. 일단 엘니뇨 자체가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은은 동태평양의 강수량은 가보다 나 시기에 더 많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땅을 본다고 하면 원래 이렇게 가서 여기가 따뜻한 물이 있고 그에 비해 더 차가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덜 부니까 여기에 따뜻한 물이 더 머물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는 원래 고위도 지역이었는데 따뜻한 물이 더 많으니까 저위도 지역으로 되고 강수량이 더 많이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을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서태평양 부근 지역은 가보다 나 시기에 기압이 증가한다. 기압 아까 또 나왔는데 나 시기가 결국 엘니뇨가 기압이 증가하는지 찾으면 되겠죠? 방금 나왔죠? 서태평양 부근 지역은 기압이 증가한다. 여기가 저위도가 되고 여기가 저기에 비해 고위도가 되니까 기압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을 맞는 말이므로 답은 4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빗면에 따라 내려온 자석이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 놓인 마찰이 없는 수평 레일에 따라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요. 기억을 보면 자석이 Q를 지날 때 유도전류는 A, 저항, B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는데요. 먼저 P는 여기고요. 먼저 이 솔레노이드는 이 SN 자석이 이리로 가면은 일단 저항을 합니다. 여기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X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손을 봤을 때 N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 A, 저항, B 방향으로 가게 되므로 기억은 맞는 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은 솔레노이드의 가문수를 늘리면 늘리기 전과 비교했을 때 자석이 Q를 지날 때의 속력이 더 빠르다. 일단 여기에 생각을 해야 되고 솔레노의 가문수를 늘리면
일단 솔레노이드 가면수를 늘리면 전류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말할 게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총 1000이라고 할 때 만약에 전기 에너지로 갈 게 300이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7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약에 전기가 400으로 된다고 하면 운동 에너지는 600이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속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맞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석 디귿, 자석이 Q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QP 방향이다. Q가 여기고요. 이게 자석이 멀어지니까 이 솔레노이드는 얘를 붙잡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L이고 여기가 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석은 자기장의 방향이 N에서 S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솔레노이드 내부라고 하는데 솔레노이드 내부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방향을 가기 때문에 P에서 Q로 가는 방향을 할 수 있어 맞는 성질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와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지필평가 한국사에서를 맡게 된 전수정입니다. 자, 26번. 26번에 보시면 잠시만요. 저는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여기 평등이 두 번이 나오잖아요. 국민 전체 생활의 평등과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등을 촉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적 그 사회주의의 사상이거든요. 사회주의들이 이때 당시 계급을 없애자라는 주장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가지고 이거를 주장한 사람들 이 단체는 사회주의 단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그 전체 생활의 평등과 세계 인류의 평등을 주장했을 때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단체 이름이 민족혁명단이라는 곳이거든요. 이 단체가 사회주의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 이 단체의 주둔에 서 있었던 중심 인물이 김원봉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사회주의가 대다수인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혁명단은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여서 이거를 주장한 단체는 민족혁명단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보기를 보면은 1935년 난징에서 결성이 되었고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옹호 세력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 김구는 또 다른 단체를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중일 전쟁 이후 가를 중심으로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결성이 되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29번을 해설을 할 건데 먼저 충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이 임시정부가 원래는 상하이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때 윤봉길 선생님께서 폭사를 수척하고 그 이후로부터 감시가 더 심해져서 이렇게 피해 오다가 이렇게 충칭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나는 화북지대인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 김원봉의 그 단체가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갈라섰거든요. 한쪽 김원봉 쪽은 충칭으로 오고 김두봉 쪽은 예나 화북지대로 갔어요. 거기서 의용대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후에 만들어진 게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그리고 경성에는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보기를 보면은 조소왕 삼균주의를 골자로 한 건국 강령을 1941년 발표하였다. 조선이 처음에는 그 김원봉과 같은 단체였는데 조소왕의 단체는 민족주의였고 김원봉의 단체는 사회주의가 대부분이어서 서로의 성향이 안 맞아서 조소왕이 임시정부로 이렇게 옮겼어요. 단체 위치를. 그래서 그때 조소왕이 발표한 게 삼균주의이고요. 그래서 맞고 나는 김규식을 위원장으로 결성하였다. 김규식이 아니라 김두봉입니다. 그리고 디귿은 전략정보가 협약을 맺고 국내 전진군을 편성할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이상입니다. 30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절차가 나와 있는데 홍희재 쌤이 수업 시간 때 강조했던 것처럼 이거는 카이로 회담입니다. 1943년에 일어난 카이로 회담, 카이로 선언이라고도 하고 회담이라고도 한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쟁 발발, 이거는 일본이 진주만 습격했을 때 일어난 전쟁이고요. 1941년에 일어났고 반소탕전은 그 교과서에 되게 일부분은 조금 작게 나오는데 1942년에 일어났는데 이게 그 조선 의용대가 그 중국의 부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인을 물리쳤을 상황에서 일어난 싸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조선 건국 동맹 결성은 1944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광복은 194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943년이니까 가운데인 가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2학기 1차 집필고사 통합사회 해설을 맡게 된 박수민입니다. 먼저 어렵다고 느끼셨을 문제 두 문제를 골라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것 문제를 보시면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갑의 입장을 보면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수단으로 가해질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을은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중심무역형은 단지 한 범죄자가 있어도 지속적인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이 중심무역형이라는 형벌이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함께 배웠던 그 베카리아라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이게 반대되는 입장인 갑은 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각과 을을 모두 읽었는데요. 칸트는 형벌을 응고주의의 사상가로서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정당하게 보았죠. 그래서 칸트에게는 사형도 정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카리아의 주장은, 베카리아는 사형에 반대하면서 사형은 범죄 억제 효과도 없다고 봤을 뿐더러 중심무역형 같은 형벌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그림에서 A는 갑의 입장, B는 갑과 을의 공동 입장, C는 을의 입장인데요. 밑에 그러면 A, 2열을 먼저 가보면 살인범을 사형으로 처벌하여 공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라는 말은 일단 맞습니다. 이게 칸트의 입장인데, 칸트는 사형이라는 처벌에 대해서
동의하고 뭔가 실행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B는 B의 그 각각 을의 공통 입장인데 사용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입장은 일단 칸트와 베칼리아 모두 사용을 본보기로 집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적은 없고, 그와 좀 거리는 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맞다. 맞춰서 여기 다시 할게. 자, 일단 B는 A와 그 각각 을의 공통 입장인데 사용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서 일단 칸트와 베칼리아 모두 사용을 일단 칸트는 사용 집행을 동의했고 베칼리아는 사용 집행에 대해 반대를 했지만 둘 다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도 맞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디귿을 보면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한다 이 말인데, 이것은 공리주의적 입장인데 B는 각과 을의 공통 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를 보면 C, 그러니까 을만의 입장으로 사용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을의 입장, 즉 베칼리아의 입장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용보다 중심 노력형이 그 예방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했었던 입장인데, 결론적으로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는 베칼리아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틀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자료에 대한 오랜 설명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답이 사용자, 을의 근로자, 그리고 법정 대리인이 을의 채권자의 법정 대리인이 을의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기억부터 보면서 위에 내용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 모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하나가 맞는지를 살펴보면 사용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예에서 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로 장소 및 담당 업무 적고 7시간, 이게 총 9시부터 4시까지는 7시간인데 회계 시간은 1시간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 괜찮고요. 임금 지급은 지급일 월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급 방법이 법정 대리인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방법인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지급 방법이 틀린 건데 일단 계약서 중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반한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니은을 읽어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을은 노동관청에 취직임확증 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을은 17세라고 했는데요. 이 노동관청의 취직임확증이 필요한 나이는 만 13세부터 14세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를 지난 나이에 이상 나이에 하나 볼까요? 이 노동관청의 취직임확증이 필요한 나이는 만 13세부터 14세인데 17세인 을은 이 노동관청의 취직임확증이 없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는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은 을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는다 하는데 이것은 틀렸는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연휴, 야간, 휴일 이런 것에 이제 임금은 최저임금의 50%가 아니라 통상임금의 50% 가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디귿은 틀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릴을 보면 1일 7시간 이내, 일주 35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갑과 을이 합의하면 1일 8시간, 일주 40시간까지 연장 근무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학교에서도 너무 많이 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갑과 을이 서로 합의가 되면 1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5시간까지 연장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을도 맞았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